신용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신용장의 간단한 개념만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신용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두고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금결제 방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금결제에 두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등장하냐면 제3자의 은행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수출자 그다음에 수입자 간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지급 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일치하는 물품이 선적이 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서류를 인도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첫 번째 대금에 대한 결제이고 그 결제가 단순 결제가 아니라 어떤 지급 확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주요한 기능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지급 확약만 해주고 수수료 받고 지급 확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어떤 금융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수출 물품의 제조, 가공 등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수입자 또한 기한부 신용장을 통하여 외상거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당사자에게 모두 다 어떤 그 금융상의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 수입자가 개설은행이 은행에 개설을 해. 그래서 A씨라고 하는 것들이 개설이 되었을 때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누군가 나에게 지급 확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근거로 해서 어차피 돈을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A씨라고 하는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해서 금융, 우리가 이걸 무역금융이다, 뭐 수출금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조달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지급, 매입, 인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크게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일람불, 일람지급, 기한부. 그래서 만약에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매입 중에서도 일람지급이 있고 기한부 지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방식 혹은 연지급이라고 해서 당장의 일람지급이 아니라 나중에 주는 연지급 등의 방식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간의 이익을 공여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수출자도 수입자도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주요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장단점을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출자, 매도인, 수익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신용위험 제거한다. 두 번째, 이행불능의 위험을 제거한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 내가 제시를 하면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입자가 어떻게 되거나 파산되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금을 조기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이 수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업 위험을 제거한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할 위험, 신용 위험을 해지했다면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실제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이행을 증빙하는 것들이 신용장의 조건부 서류들이고 그 서류들을 통해서 실제로 물건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약된과 일치하는.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한 입수 시기 예측. 왜냐하면 신용장의 조건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선적을 해서 그 서류들을 은행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신용의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 신용장 누가 좋아해요? 사실상 가장 큰 기능은 물론 금융상의 혜택도 수입자도 있다 하지만 수입자도 어느 정도 물품에 대한 어떤 확보가 입수 시기를 예측할 수도 있고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이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자는 수출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금결제 방식 신용장으로 해줬으니까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줘. 가격을 좀 낮춰줘. 혹은 물량을 좀 더 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의 기능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 4조와 5조 그리고 14조에 있는 규정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하면 뭐냐면요.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에요. 이거를 독립 추상성의 원칙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좀 나눠서
독립성의 원칙과 그 다음에 추상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며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자, 수익자, 수출자죠. 그 다음에 수입자, 개설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의 신용장의 개설을 은혜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설 약정이 있고 이 둘 간에는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신용장에 대한 지급 확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을 말하느냐? 독립성은요. 자, 신용장은 결국에는 대금 결제를 위한 부수적인 계약이에요. 그럼 당초의 계약은 뭐냐면은요. 매매 계약이라는 거죠.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이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해,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해 라고 하는 서로 간의 쌍방의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 매매 계약과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에 대한 지급 확약이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와 얘는 얘로 인해서 얘가 되었으나 얘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 나와 있는 규정 중에서 4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돼요. 4조. UCP 600. 여러분들이 혹시 협약집 법규집을 갖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펼쳐보셔도 되는데 UCP 600의 4조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매매계약은 신용장의 원인 계약인 거잖아요. 매매계약은. 그래서 신용장은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그래서 신용장상에 그 매매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매매계약과 정리해보면 1번 자, 독립성의 원칙 그래서 4조의 UCP 600의 4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과는 자 별개의 거래다. 별개의 거래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매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뭐에 대한 언급? 매매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은행은 이것들과 관련하여 관련이 없으며 그 말은 구속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너한테 이 개설 약정을 통해서 발생된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지급 확약을 할 뿐이지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은 결제의 의무, 매입의 의무 등이 있는데 기타 은행의 어떤 이행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것들에 대한 확약은 개설 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 의뢰인 이러한 그 관계를 근거로 하여 이것들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하여 누구의 개설 의뢰인의 향변 등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개설을 의뢰했으나 이미 개설된 이후라고 한다면 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가 아니요 주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저기 컨테이너에 누가 그러는데 그 컨테이너에 계약 물건을 안 싣고 지금 벽돌만 실었대요. 아니면 그냥 종이 쪽지만 실었고 내가 구매한 물건을 안 실었어. 이거는 무역 사기입니다.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요. 얘는
얘의 말에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너에게 확약을 했기 때문에 난 너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항변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들을 다 UCP 600의 4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 둘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간의 어떤 약정상의 문제라고 한들 어쨌든 확약이 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되 저라면은요, 이 독립성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UCP 600에 있는 내용들도 저는 같이 쓸 것 같아요.